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 2위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난타전이 치열합니다. 5.18 학살을 박정희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습니까? 뭔가 조급했거나 불안하니까. 이재명 지사를 비호하는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군필 원팀이라는 포스터입니다. 본인들의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저기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가짜뉴스나 네거티브는 그다지 효과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초급증이 드러날 뿐이지.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결국은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지금 턱밑같이 이재명 후보 밑으로 이낙연 후보가 온 것 같아요. 호남에는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상승된 걸까요? 이게 이제 본인이 발광해서 올라갔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부분. 발광이죠? 그거 아니죠? 네네. 발광체로서 스스로 빚을 내서 네, 올라갔다고 좀 보기 어려운 네. 것이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의 호남 지지율이 빠졌고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호남의 지지율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세균 전 총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정세균 전 총리가 그 다자간 토론에서 스캔들 얘기를 언급하면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아하.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한 호남 주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세균 지지표가 저는 일부 분명히 이제 이낙연 표로 옮겨갔다. 양자 구도였으면은 공격과 수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옮겨갈 게 별로 없지만 네. 다자간 구도는 내가 공격했다고 해서 내 그 득을 내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아하. 있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스스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려면 예. 그전과는 다른 이낙연 후보의 정책이나 모습이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크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정치 기자들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나요? 네, 동의하고요. 예. 처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높게 가시다가 확 떨어졌을 때 예.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좀 그쵸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보고서 이낙연으로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의 분위기는 다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만큼 좁혀진 만큼 양 캠프의 싸움이 예사롭지 않아요. 특히 가장 논란됐던 게 그 경기도 산하 임원인가요? 뭐 단체 임원 같은데 이낙연 후보 비방용 SNS 저격하는 글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면서 쌍방이 지금 격화되는 모양새거든요.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해서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고 선동한 것은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을 떠올리는 감사 지시하고 또 중징계 지시해서 지금 직위 해제해 놓은 상태고요. 그건 인사 문제가 아니죠.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이지요. 이 부분은 경선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아요. 특히 호남에서 제가 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정세균 총리의 표가 많이 이낙연 후보에게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슷한 취지에서 이게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관계없이 뭔가 이재명 지사를 핵심에서 도왔던 사람이고 네. 그 대가로 성남FC에도 갔다가 또 경기도 교통연수원에도 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더블 낙하산이거든요. 낙하산을 낙하산인데. 2번이나 탄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지사 쪽 사람이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를 했네라는 인식이 박힐 것 같고요. 네. 제가 전남 순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낙연 후보 조직이 진짜 많았어요. 저도 민주당 분들이랑 얘기하면 전부 이낙연 후보였고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만들자 이게 어마어마했는데 네. 이게 방금 기자님 말씀처럼 확 빠져가지고 전부 이재명 지사 쪽으로 돌아섰었습니다. 갔었는데 근데 요즘 실제 유턴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아마 호남 쪽 생각이 있다면은 제대로 챙겨야 될 것 같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포스터죠. 군필 원팀 네, 포스터 포스터입니다.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를 장애인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없는 사실 지어내서 음해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 측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 이야기만 봐도 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행동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도 또 타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공격이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오창래 평론가? 예,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상민 의원이 나서서 선거가 너무 과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후보 간의 비방이 직접적으로 있었진 않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후보에게 돌리고 있어요. 네. 경기도 산하연구원이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모를 수가 있느냐. 나? 그리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낙연 캠프에서도 리트윗을 많이 했었던 이 사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제지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양 캠프가 컴다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걸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후보가 아무리 세게 싸운다 하더라도 후보는 단 한 명 선출됩니다. 2명이 나오진 않겠죠. 단 한 명이 선출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후보는 결과적으로는 승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으면 본인 후보는 겉모습으로 승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밑에 있었던 지지자들은 승복하지 않고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방하는 걸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약간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이다 모습을 새롭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 막전 마크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문했어요. 우리 형님인 김성애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맞아라. 뭐든 때리면 맞아라. 이재명 지사. 또 오창석 평론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이다 필요 없다. 물리나 대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아주 좋게 물이 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이다로 해버렸어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자 몸살이기 하다가 지지율 또는 이재명 표가 너무 나오지 않았다. 사이다가 물이 되라고 제가 했었던 내용은 애티튜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 자세에 대해서? 애티튜드에 대한 내용. 그러나 이재명 표 정책이라든지 이재명 표 슬로건에 대해서는 강렬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뚜렷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가 볼 때는 다시 사이다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 변호사님요? 뭐 사이다 하셔야죠. 사이다로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고 할 수가 없고요. 제 생각에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네. 약간 착한 가면 쓰시려고 이게 선량한 느낌, 악독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가면을 쓰셨던 것 같은데 욱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못 참습니다. 그리고 대선판이라는 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결국 거기서 매력도 나오는 거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원래 성격과 스타일대로 가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판세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권 패널들은 다 물이 되어라. 사이다의 이쪽은 김을 물입니다.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야권 패널들은 사이다가 돼야 된다. 사이다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여권 쪽은 지금 물을 바라고 있고 야권 쪽은 지금 사이다를 바라는데 중간에 뭐 탄산수 어디쯤 되겠네요. 미지그리한 탄산수 정도가 돼야 되지. 김 기자. 네.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가 좋습니까? 물이 좋습니까? 저는 이재명 캐릭터를 지켜가려면 어느 정도의 그 탄산은 보류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야당 출입 기자시거든요. 네. 야당은 확실합니다. 이재명은 사이다여야 한다. 네, 확실하네요. 이 패턴이 확실하네요. 예. 확실하네요. 예. 야당에서 주장하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경선 결국은 연기가 됩니다. 5주 연기가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일 경우 쫓는 자가 유리합니까? 쫓기는 자가 유리합니까? 그래요. 참 알 수가 없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서로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처음에 경선 연기를 하자고 했을 때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조금 맞득치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상승세였잖아요. 상승세고 이 바람을 그대로 타고 가길 바랬을 겁니다. 아하. 어쨌든 결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호남 조직부터 재정비해서 수도권으로 올리는 기세 전략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표 정책 재정비 네. 메시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은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약간 반대의 생각인데요. 이재명 지사 쪽 캠프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너무 유리해지니까 압도적인 1위 주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왔던 거죠. 네.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게 소위 말해서 원래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좀 측근에 계셨던 분들과
새롭게 당에서 합류한 의원분들과 이런 어떻게 보면 케미가 잘 형성이 안 됐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고 이낙연 후보는 반면에 엄청 고공행진하다가 한번 슉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캠프가 단단해졌다, 좀 일사불란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반등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을 준 것도 준 거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캠프를 좀 재정비하고 자기의 태도와 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일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판결, 이 부분 하나 짚어보죠.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특히 지지자들이 뭐 실망하거나 돌아서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총선과 지선 그리고 대선이 다른 점이 그런 네. 건 것 같은데 총선과 지선은 이러한 어떠한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느낌이 아직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판결이 유죄로 끝났다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진 않거든요. 아하. 지금 이 판결이 있고 나서의 당장 1, 2주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또는 부울경에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겠지만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내년 3월까지 그 바람을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네, 김 기자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야권에서는 당장 엄청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공세가 많이 되고 네네. 있어요. 일단 내년 대선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친문 세력의 결집을 김경수 지사한테 좀 바랬던 네.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역할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여당 주자들은 좀 플랜 B를 고민하게 될 것 같아 네. 보이고 결승전에 이제 가면은 김경수라는 그 아이콘이 부울경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좀 지지대가 됐었는데 그 네. 부분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더 자유롭게 막 공세를 펼칠 것이고 여당은 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의 부도덕성 내지는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네. 이게 또 문재인 정부 2기 탄생을 바라지 않는 분들을 또 결집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보면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너무 많이 낙마했어요. 아, 됐으니까 낙마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너무 많이 국정에 어떻게 보면 시정에 차질을 미친 것 아니냐. 과연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 세력이냐. 이 부분도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여권 역시 대선 레이스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재명 지사가 앞설 거로 예상됐는데 이낙연 후보가 완벽하게 지금 따라붙는 모양새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뭐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등 앞으로 여권에서도 많은 어떤 얘기가 있을 거고 또 코로나 시국 동안 경선이 연기됐지만 그게 또 다시 어떻게 작용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 주말 저녁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어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역설적으로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비단 저보다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들 좀 놀라요. 천안 변호사가 이 정도입니다. 30대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뭐라고? 무슨 소리고? 근데 그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젊은 정치. 그렇죠. 제가 또 워낙 그 나이는 젊은데 또 어떻게 보면 연륜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은 캐릭터다 보니까 네. 또 여기저기서 많이 탐내시는 것이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비에